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혈관질환 보장 강화 상담 기법 중 헷갈리는 심장질환 질병 코드 파헤치기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심장질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을 주로 보장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심장 요 두 가지 질환 이외에도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코드들을 넓혀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MG 내심 안심 건강공제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수술, 그래서 기통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로 보장을 하고 있는 심장질환 분류표에 따른 그 코드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심 안심 건강공제의 수술 특약에서는 첫 번째로 급성 류마티스 열, 이렇게 표에서 보시면 I00부터 I02까지를 보장하고, 또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에서 09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류마티스 하시면 뭐 관절염만 생각하셨는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이렇게 심장에도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요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I20에서 25까지 보장을 합니다. 또한 폐성심장병, 폐순환의 질환, 그래서 폐가 안 좋아지면 같이 연결된 심장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폐 때문에 발생한 심장병 I26에서 28, 이것 또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서 굉장히 넓은 코드 I30에서 I52까지, 또 A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39.5, 그 다음에 플러스 10, 그 다음에 B 37.6해서 플러스, 이게 이제 원인 질환이 있으면서 감염균이 있는 경우에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환들은 약관에 보면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핵이학 검사를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질병 분류표에 있는 이런 질환들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지, 지금 수술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술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 모두 이제 각각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차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류마티스 열 I00부터 02, 그 다음에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그래서 I05부터 09.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청에 나와 있는 요 그 질병 코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I00에서부터 02는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 열,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무도병,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 I05에서 09는 살펴보면 만성 류마티스 심질환 해가지고 I05, 09, 그러니까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I00부터 02는, 05부터 09는 만성이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발생을 해서 I05는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그렇죠? 심장 판막의 일종이죠. 또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요것도 이제 다 심장 밸브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I07 류마티스성 삼천판 질환, I08은 다발 판막 질환, 또 I09는 기타 류마티스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와 같은 열성 감염성 질환의 치료 후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심장 판막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막이 낡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혈관 손상 또한 일어나지만 판막 손상이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판막이 많아지는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많이 급격히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류마티스 열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무심코 지나간 이후에 나중에 이제 숨이 가쁘고 막 이러면서 병원에 가보면 나도 모르는 새 심장 판막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판막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판막 질환들은 선천성 질환이기도 하고 심근경색증이나 심내막염, 다른 어떤 외상이나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장 질병 코드가 있으면서 이제 판막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보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판막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열 수술은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그림처럼 중증 승모판 협착에서, 그러니까 승모판 아까 판막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피적으로 이제 좁아지는 경우에 풍선 도자술을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흉을 동반해 가지고 인공 판막을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판막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나 대지의 조직 판막을 이용하게도 됩니다. 조직 판막은 기계 판막에 비해 합병증이 작지만 빨리 망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내 50%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열로 큰 수술을 했는데 또 한 번 가슴을 여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심장질환 내심 안심공제에서는 이 회당 수술비를 매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강점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바로 I20에서 25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후속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중후 현존합병증, 기타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허혈성 심장병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좁아지면서 또는 완전히 막히면서 괴사가 일어난 질환, 모든 일련의 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환들에서도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나눠지게 되는데, 비관열 수술은 보통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을 카테터를 통해서 했을 때 비관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관열 수술은 또 개흉을 동반해 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우회혈관을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대표적인 관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우리 내심 안심공제에서 모두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관열 수술도 하게 되실 수 있고 관열 수술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보장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한 폐성심장병, 폐순환 질환으로 유발이 되는 건데요. 폐색전증이나 폐동맥 고혈압, 폐의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심실 비대 등의 질환을 유발하게 될 때 이런 코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폐색전증, 여기 폐동맥 고혈압 이런 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최근에 뭐냐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심장증에 의한 폐색전증 I26, I27은 폐성심장질입니다. 폐동맥 고혈압, 척추 측만성 심장병, 이착성 폐동맥 고혈압, 뭐 이런 질환들에서 I27, 또 폐동정맥류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심실 비대에 관한 걸 어떤 치료들을 하나 살펴봤더니 비관열적 수술로는 우심실 도자술, 그래서 동반질환, 심장질환이나 심장기능평가를 해가지고 폐동맥압을 삼출을 하면서 내압을 측정하면서 우심술 도자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좁아진 부위를 이제 풍선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을 시켜주는 거고요. 관열적 수술로는 돌연사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방 중격, 우심실 비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격을 절개해가지고 잘 통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폐이식술, 심폐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그래서 에크모라는 기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수술이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큰 보장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형태의 심장병입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많죠. 다른 거하고 다르게 I30부터 I52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금 표에서 보면 많은 질환들이 있겠지만 심장의 여러 가지 염증 질환, 그 다음에 그 판막 질환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병증이 있습니다. I42에. 그래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이 들어서 이제 이 심근 자체에 병이 생긴, 그래서 심근이 움직이지 않는 심부전 상태가 돼 있는 거를 심근병증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부정맥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실 차단 또한 좌각 차단 이런 것들도 부정맥의 일종이고, 전도장애, 또 심장 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또 기타 심장 부정맥 여기까지 이제 I44에서 49까지 보장이 되고, 또 중요한 I50 신부전, 이 신부전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그 보장들도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심장질환 확장 코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 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했다면, 최근의 보험의 경향은 이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상품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확장된 심장 코드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환자가 고연령 사회가 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보장 공제들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추가하실 수 있도록 코드가 확장됐다는 걸 설명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도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0년 환자 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별로는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았습니다. 2020년 연령별 환자 비율을 보자면 굉장히 나이대별로 이제 많죠. 아무래도 50대에서 시작하셔가지고 60대 25%, 70대에 26%, 80세에서도 16%, 그러니까 거의 50대 이상이 전부 80% 이상이 50대 이상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고연령 사회로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정맥은 혈전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경색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빈맥, 심방세동, 조동, 기타 부정맥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많이 뛰는 경우도 문제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게 문제죠. 바로 심방세동인데요. 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약 30%가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약물치료나 전극도자 절제솔, 이식형 제세대문기까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심장질환에서 산정특례 대상이 돼서 치료받으실 때 30일 정도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도 수술을 어떤 걸 시행할까요? 비관열적 수술과 관열적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극도자 절제술, 또 냉동 풍선 도자 절제술 이래가지고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뜨거운 걸로, 고주파 같은 걸로 보통 지지거든요. 그래서 전극도자 지지직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가지고 조금 급성하게 이렇게 정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심박동 조율기도 비관열 수술 또는 관열 수술 다 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비관열 수술로 그냥 혈관을 통해서 심박동 조율기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개용을 해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뇌심 안심 건강공제의 성인 주요질환 수술 특약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장들을 심장 질병 코드를 확장해서 보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본 그러면 우리가 기존 트리플 건강공제는 협심증을 보장하지 않았고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했다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뇌심 안심 공제에서는 이러한 성인 주요 질환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회당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어떻게 그러면 상담을 하면 좋으시겠냐면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던 보장을 좀 살펴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또는 허혈성 또는 협심증만 보장하는 있었다면 좀 이제 앞으로는 부족하다.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판막 질환, 또 심근경색 이전에 발생하는 협심증, 또 코로나와 같은 폐질환으로도 혈전이 생기거나 폐성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질환도 생긴다.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정맥 질환도 진료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장 질환 관련 보장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간단한 시술부터 가슴을 열어서 하는 큰 심장 수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여러 번 재발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질환들을 수술할 때 연간 1회로 반복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가지고 계셨던 고객님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컨설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 포인트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만 정리하겠습니다. MZ 내심 안심건강공제에서 심장질환 확장질병 코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외에 기타 심장질환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열, 비관열 수술 모두 보장한다는 거. 그리고 반복 재발했을 때도 연간 1회에 한해서 반복 보장된다는 걸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헷갈리는 심장질환 질병 코드들 또 내심 안심공제의 그 확장 코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